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정부 집업 본원 사건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 보고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 봤어요. 도대체 신건인데 왜 이렇게 많이 보는 거지? 라고. 그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임대료가 대박이에요, 지금. 보죠.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17일 날 입찰 날짜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11월 17일에서 10시 30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 원래 10월 13일 날 경매하려다가 지금 뒤로 밀린 거거든요. 10월 13일 날 이때는 또 15시 30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경매 사건이 굉장히 많다라든지 그러면은 법원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경우 법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고요. 사건이 많으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찰하실 때 입찰 날짜만 보지 마시고 경매는 늘 뭐 아침에 10시쯤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시간이 이렇게 다를 수 있으니까 늘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집업 본원 2019 타격에 10135 경기도 가평군 청평에 있는 근린시설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약 80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41평 좀 넘습니다. 감정가 5억 8,100 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는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인데 여기 보면은 1층, 2층, 3층 있고 이쪽으로가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밑에 지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이 도로 쪽, 서쪽으로 이제 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되고 지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지하 부분이 나오는 사진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하 1층 되는 이 부분이 아닌가? 글쎄. 이렇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하 있어요. 그리고 1층, 2층, 3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황 사진 한번 보시고요. 뭐 위치도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토지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이 2억 1,800 정도 되고요. 건물이 지하 1층부터, 그죠? 그리고는 1층, 2층, 3층 돼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5년 4월달 돼 있습니다. 5년 좀 넘었네요. 그죠? 그렇게 되고 제시외 건물에서 데크, 옥탑, 발코니 원래 이런 건물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래서 그런 어떤 게 전부 다 매각 포함으로 돼 있고 창고 3.2제곱미터 한 평이 안 되는 3.2제곱미터가 매각 제외되어 있는데 이 창고는 임차인이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이런 거는 명도하실 때 잘 하시면 되고 뭐 여기 있는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등기부 한번 보죠. 토지 등기부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부 2014년 8월 21일 날 소유권 이전되고요. 그때 바로 잔금 내기 위해서 근저당, 그죠?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토지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등기는 2014년 8월 21일 되고요. 그 뒤에 근저당, 그리고 가등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두 군데서 임의경매, 중복으로 두 군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위에 건물 등기부 볼게요. 건물 등기부 보니까 2015년 4월 28일 소유권 보존되고요. 그리고 건물 등기부 여기 바로 근저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저당들이 있고 똑같아요. 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임차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임차인들이 쭈르륵 있는데 계약력이 있는지 없는지 배당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죠? 자, 임차인은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하니까 건물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 등기는 2015년 4월 28일입니다. 그죠? 2015년 4월 28일이에요. 임차인들, 자,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주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입 날짜를 보게 되죠. 그죠? 전입 날짜를 보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날짜를 가지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게 되는 거죠. 선순위냐 아니냐. 그죠? 자, 사업자 등록 날짜 보겠습니다. 이모 씨 처음에 2018년, 2016년, 2017년, 2017년. 한 사람이 2015년이긴 하나 여기도 아까 말소 기준 등기는 2015년 4월이었죠. 여기는 10월입니다. 그래서 모든 임차인들의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럼 배당은 될까요? 이제 배당은 될까요? 근데 배당 여부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배당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죠? 대항력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을 우리가 낙찰을 받는다 이러면은 뭐 원만하게 이 임차인들하고 뭐 재계약을, 우리하고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보내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보내는데 명도비는 좀 들겠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일 위에 있는 이모씨, 점포 1층에 있습니다. 1층 전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정모씨가 점포 1층 및 2층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20만원. 그리고요. 또 뭐냐면 여기 정모씨 점포 1층 및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2천에 월 150만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 지층에 있습니다. 지층이란 게 뭐냐면 이 최모씨가 지층인데요. 지층은 지하를 말합니다. 지하 1층.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에 월 2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여기 같은 자하 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냐면은 1,000만원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점포 건물 어느 위치를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이 땡땡씨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는 아예 없고. 자, 여기 보면은 점포 지층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있고, 여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잖아요. 그래서 지하 1층 그리고 점포 1, 2층에 대해서는 아마 나와 있는데, 아마 여기는 3층을 점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가서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어쨌건 대항력은 다 없고 배당 요구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근데 여기 합계가 우리 임차 보증금 받잖아요. 임차 보증금 합계 7천만 원에 월세 합계가 570만 원이에요. 감정이 5억 8천선 아니었어요? 그죠? 감정이 5억 8,100, 뭐 5만 7,240원 돼 있는데 현재 신고된 월세가 합계가 570만 원. 정확하게 가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 정도의 시세로 임대가 나갈 수 있다면, 지금도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정말로 대박인 물건인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현장 가서 조사해 보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이런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도 대출 잘 찾으면은 그죠? 7, 80%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감정가가 5억 8,100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나 너무 좋아서 이거 한 7억 쓸래, 8억 쓸래, 이렇게 해서 만약 받았다고 해요. 그럼 7, 8억에 7, 80%가 나와지는 건 아니에요. 낙찰가고 감정가 중에서는 낮은 금액이 이제 기준이 되니까, 예, 그런 것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 그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인근은 여러 가지 뭐 카페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펜션, 뭐 카페 이런 게 많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위는 그러니까 대성리역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경춘로변을 따라서 카페, 음식점, 펜션 등이 소재하는 지역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사가 잘 되는지, 어떠한지, 임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조사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는 뭐 유치권이 있다 이런 말이 유치권하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에서 유치권 여지 있음 되어 있습니다. 자연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4억 5,960만원의 유치권 신고 2019년 5월 17일자 있었으나 신청 채권자, 그러니까 경매 신청한 채권자로부터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9 가합에 574-273에서 확정 판결문이 5월 29일자로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네, 부존재했습니다. 경매가 그 유치권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매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만 해야지. 점유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장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은 못 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은 못 해요. 유치권자는 어쨌거나 점유하고 자기들이 그 시건장치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당연히 이 건물 그저 공사한 거여야 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치권 신고가 보니까 2019년 5월 17일자라고 했습니다. 경매는 2019년 4월 18일에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늦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유치권 신고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법원의 유치권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유치권이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 게시를 해야 하고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건물 같은 걸 보더라도 아무런 게 없단 말이에요. 현장 조사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를 들면은 유치권 신고가 없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낙찰받아 가보니까 유치권 신고가 가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미리미리 조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이제 유치권에 관한 것은 또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이게 점유 관계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은 우리가 왜 경매가 들어오면은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경매에 예를 들면 4월 18일 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곧이어 나가요. 한 달 뭐 이내에요. 어떤 경우는 들어오고 며칠 내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뒤에 늦어도 열흘 뒤에 뭐 이렇게 현황 조사를 집행관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뭐 유치권이 있다라는 현수막이나 게시문을 봤다면은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겠죠. 어떠어떠 하더라. 그래서 그런 현황 조사서를 열심히 보게 되고 이제 그리고는 법원에서 또 감정평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정평가사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사진도 찍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사진에 그런 내용이 없다. 현황조사서에도 없다. 이러면은 사실은 점유는 우리가 하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장도 가봐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장을 간다고 해서 지금 현수막이 유치권이 신고돼가지고 막 현장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부터요? 경매 전부터. 그러니까 2019년 4월 18일 이전부터 있었어야 되니까, 그죠? 4월 18일 이전에 우리가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들어오고 곧 수일 내에 하는 감정평가나 현황조사서를 보고 점유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죠. 게다가 여기는 신청 채권자로부터 유치권 부존재에 대해서 확정 판결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감정가 대비해서 월세 그 금액이 상당해서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 하실 때 항상 또 주의해야 되는 게 건축물 대장을 열어봐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고 위반 건축물이라고, 원래 위반 건축물이면 여기에 노란 바탕에 그래서 까만 글씨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차인들 들어와서 장사를 하다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증개축이 불법으로 그죠? 증개축이 있었다. 이러면 이후에 이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임차인들이 장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가 할 때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대부를 이용한다라든지 그러면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월세를 진짜로 570만 원 받을 수 있다면은 감정가 5억 8,100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 입찰 들어가겠습니까? 가까운 데 계신 분들 바람도 쐴 겸 조사 한번 해보시고 즐거운 임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